적천수 강의 5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명조는 적천수 천미 2번 167페이지에 있는 명조인데, 원래 이 명조는 손학원 선생이 쓴 적천수 보주라는 책에서 소개된 명조입니다. 이 명조에 대한 좀 해석을 하려면 일단 신강신약을 나눠보겠습니다. 개수가 이 부분이 25점이죠. 개수가 또 있어요. 옆에서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75, 1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수가 130, 140, 125죠. 금생수 해주니까 이 부분을 전부 계산하면 100, 100, 200, 300이죠. 300에 370에 25면 395예요. 요것만 395. 위에 100이니까 495죠. 이게 495로 신강입니다. 신강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온 기적을 한번 봅시다. 사전 기록을 보면 신은, 봅시다. 잠깐 기록을 보면 신운과 유운의 극히 좋았으나 그랬어요. 그러면 신강인데 금생수 하는데 좋다? 이 명조가 만약에 신강으로 보면 을목이 미중을목의 자리를 잡고 을목이 병화를 생해요. 그러므로 병화가 용신이라고 봐야죠. 신강에. 신강하면 식재관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신상관, 재성관, 관성을 찾아야 돼요. 이게 재성이죠. 식신상관이 생해주는 병화가 용신이에요. 근데 이 사주가 흘러가는 형태를 보면 신운과 유운에 극히 좋았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신약이면 해설이 되는데, 신강인 사주에 신운과 유운이 오면 좋았다. 이건 말이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무술운으로 들어가면 무술 10년에는 화토가 득지하니 간곤하다. 어려움을 겪고 모두 겪고 보았다. 무술운은 원래 화생토해서 수를 막아주니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무술운이 안 좋다고, 이게 이렇게 나와요. 기해운에 습토가 생금하고, 이제 습토가 생금한데요. 토운이 왔는데도 토국수는 얘기 안 하고 토생금하고 있다는 생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가 노강을 만났으며 잇따로는 경자 신축에 일범풍순하였다. 하나의 돛을 달고 바람에 순응해서 갔다 이거죠. 일범풍순. 이거 좋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설학원 선생은 이 부분을 인식 못했을까요? 이 부분이 신강인 거는 본인도 봐도 그런 것 같아. 설학원 선생도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개수가 대서전 3일에 태어나서 지극히 약하고, 이 미월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미월에 태어나서 더운 계절에 태어났으니 개수가 약하다. 금도 약하고, 이런 부분 설명하고 있어요. 금은 진기가 아니니, 금은 진기가 아니래. 미토 다음에 오는 게 신유술이에요. 왜 진기가 아니야? 비록 8글자 중에서 금수가 5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이 인식하기에는 신강인데 이 신강인 부분을 신약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왕하다고 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주를 신약으로 보면서 그 이유를 달고 있는 겁니다. 대서 3일 전에 태어났다. 2월에 태어났다. 대서전 3일에 태어났고 이 더운 날씨에 왔으니 금이 무력하다 이 소리예요. 무력하니 금생수 해도 약하다는 얘기를 지금 설학원 선생은 이 부분의 이유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명조 가서도 이런 해석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명조 가면 이런 해석 안 합니다. 이 명조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설학원 선생은 뭔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추적해 봅시다. 개해시로부터 왔다 갔다 하면 봅시다. 임술시가 있고요. 전 시간에 보면 임술시가 있고, 또 안에 앞으로 가는 갑자시가 있어요. 임술시가 있고 갑자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야. 신강한 것 같아. 임을 집어넣으면 술이 있으니까 술은 유술합해. 술이 들어오면 유술합이 됩니다. 방합이 성립되죠. 유와 술이 합하면 금이 돼요. 전부가. 왕지와 합을 했으니 술은 전부가 금으로 변해. 그러면 개해나 임술이나 똑같아. 갑자를 집어넣으면 자수가 130입니다. 유, 신 이렇게 밑에 3개가 깔리면 이 사람은 경험적으로 알아요. 밑에가 3개가 깔린다? 도와주는 것이? 그럼 물림없이 신강이거든요. 틀림없이 신강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경험칙상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설학원 선생은. 그렇기 때문에 갑자시를 넣어도 마찬가지고 임술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맞다. 이게 신약이라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 명조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대서 3일 전. 그러니까 보면 사주 해석에 있어서 이 명조만 해석하면 됩니까? 다른 명조에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조에 대한 해설을 잘못한 거죠. 제가 처음 강의 당시에 그랬습니다. 틀이라는 게 있다. 그 틀 안에 모든 명조를 집어넣어서 그 틀이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틀이 유지됩니다. 만약에 그 틀 안에 다른 명조를 갖다 듣는데 해설이 안 돼. 그럼 그 틀은 잘못된 거죠. 틀은 부셔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틀을 만드는데 설학원 선생은 실패한 거예요. 이 명조를 해석하는 거 보면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이 책을 역자하신 임정환 선생의 말씀은 뭐냐면, 이분도 이제 이 사주를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이분은 임술시라고가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임술시는 마찬가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유술합을 통해서 이 부분이 안 돼요. 방합이라는 부분을 그 임정환 선생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방합하고 있음을 설명을 안 한 거죠. 그 임술시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이건 갑자시가 맞습니다. 갑자시가 맞음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정묘시에 묘가 갑을 인식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갑자의 자수는 개수를 인식 못해요. 자기가 수라는 인식을 못합니다. 갑목을 생하는 이유 때문에 자수는 개수를 인식 못합니다. 근데 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묘시에 만약에 천간에 을목이 떠 있으면 묘는 을을 인식해서 자기가 목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 갑자시는 자가 개수를 보고 있는데 왜 인식 못합니까? 그런 의문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자수는 개수를 인식 못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갑자시로 고치겠습니다. 자, 이 갑자시로 된 부분을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이 인식코드라는 게 있어요. 인식코드가 있는데, 인식코드는 어디서부터 오냐? 60갑자로부터 옵니다. 60갑자로 맺어진 인연이 있어요. 자,
간여지동만 한번 봅시다. 개는 해와 연결되어 있고 병은 오와 연결되어 있어요. 병오. 그렇죠? 개수라고 안 하죠. 계자라고는 안 하죠. 계자라고 안 하고 병사라고도 안 합니다. 자, 봅시다. 개, 병호, 계자, 호.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자 병사로 안 돼 있어요. 육식갑자에. 개해 병어로 돼 있죠. 이게 인식 코드입니다. 개해. 해수는 개수가 떠 있으면 자기가 수라는 것을 인식해요. 오는 병화가 위에 떠 있으면 자기가 오라는 인식을 하게 돼요. 이게 틀린 겁니다. 저번 때 강의는 을은 을목을 봐야겠죠. 을, 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식갑자가 을묘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인식 코드가 을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인은 갑인으로 돼 있죠. 그렇죠?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호와 개해만 어긋나 있는 거예요. 개해, 그 다음에 임자도 있죠. 임자와 그 다음에 정사도 그렇습니다. 이 네 개가 인식 코드가 틀려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인식 코드에 대한 그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이 부분이 해설이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25점에 여기 있죠? 수가 인식 못한다고 그랬죠. 수를. 그럼 요건 빼야 됩니다. 그러면 6음 130이죠. 여기 125예요. 150 290이에요. 140 290 290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금생수해요. 금이 옆에 있어서 자수가 자기가 수임을 잘 몰라. 그러니까 각생시키는 거예요. 유금은 사유축 금국으로부터 나와 있는 유구, 자수는 신자진수죠. 금생수화하는 집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각생은 3분의 1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다가 130에 3을 나눠서 더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400점이 안 됩니다. 400점 이하예요. 400점 미만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이라고 봐야죠.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이기 때문에 이 명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신운과 유운의 극을 극히 좋았으나 무술운에 들어가면 토곡수한이야. 좋을 리가 없죠. 토곡수한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신이 금이 만약에 위에까지 떠 있다. 금이 위에도 떠 있어. 그럼 무술은 좋아요. 토생금에서 좋습니다. 근데 위에 금이 없죠. 무술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해운의 습토 생금의 수가 해운이 좋죠. 신강하니. 그렇죠. 신약한데 도와주고 있으니 좋죠. 당연히. 그 다음에 경자신축 1번 풍순하였다. 이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갑자시가 맞습니다. 이와 같이 적천수 천미에도 시간이 잘못된 명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의 틀을 완성한 사람이면 이 부분이 왜 틀린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러한 부분의 틀을 완성하지 못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천수
천미에 보다 보면 억지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식 코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할 걸로 알고 이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